최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수상한 움직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 영수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사진에 의해 드러난 것인데요. 사진이 공개된 후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 의문의 영업 실적이 발표되자 그 발주처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한국 기업들은 하나같이 발주처와 비밀 유지 협의가 이뤄져 밝힐 수 없다고 해명했죠. 그런데 한 언론에서 사우디가 수백조를 들여 서울에 44배 규모의 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을 한국 기업이 맡게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사우디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해상도시 모델링 사진의 특별한 모양까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가 막 지기 시작할 무렵 이태원 승지원 앞에 최고급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그 승용차의 문이 열리자 하얀색 아랍 전통 의상을 입은 남성이 차에서 내리더니 마중 나온 사람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잘 정돈된 정원을 지나가자 건물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아랍에서 온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정체는 빈 살만 왕세자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었죠. 이 장면은 사진으로 찍혀 대중에 공개됐는데요. 이들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 수는 없지만 빈 살만 왕세자의 회동이 있고 난 후부터 한국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서 의문의 실적이 발표된 것입니다. 약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3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 실적은 많은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현대건설 측은 발주처와의 경영상 비밀 유지 협의에 따라 상세한 사항은 추후 제공시하겠다라고 상황을 일축했으며 삼성물산 관계자도 수주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추가 수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처의 요청 사항을 최대한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비밀로 흘러가던 중 이들이 수주받은 사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옴시티 더라인의 터널 공사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는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에 있는 약 26,500제곱킬로미터 부지에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도시를 짓는 프로젝트로 서울의 44배 면적의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640조 원이 투입되는 역대급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사업 비용이 한국의 1년 예산인 604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기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한국에게 있어 제2의 중동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우디 실권자이자 친한파로 유명한 빈 살만 왕세자는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그동안 석유에만 의존해온 사우디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길이 170km에 달하는 자급자족형 직선도시 더라인과 바다 위에 떠있는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대규모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로 구성됐는데요. 높이 500m에 세계 최대 너비를 가진 쌍둥이 빌딩도 들어설 계획인데 1차 완공 목표는 2025년으로 도시에 필요한 주택, 항만, 철도, 에너지 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 입찰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네옴시티에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도심 항공기와 자율주행차 시스템, 3D 프린팅 기술과 현대 로보틱스에서 개발 중인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 등을 비롯해 문화, 관광, 건설, 의료 등 16개 분야 기술을 도입해 미래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사우디는 한국 기업과 함께 2025년 1차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에 필요한 주택과 항만, 철도, 에너지 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승전보를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올린 것이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네옴지하의 총 28km 길이의 고속 화물 철도 서비스를 위한 터널을 뚫는 사업을 맡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물산은 사우디 최초 대중교통 시스템인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 성공으로 현지에서 높은 신뢰도가 형성된 것이 네옴시티 수주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리야드 메트로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6개 노선의 지하철을 새로 만드는 사업으로 올 연말 완공될 예정인데 사우디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지하철 시스템을 자신들도 가졌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은 이전에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칼리파 건설에 참여해 기술력을 과시한 적이 있으며 두바이의 랜드마크가 된 부르즈 칼리파는 현재 두바이 부흥의 원동력이 되자 이번 네옴시티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 다수의 주택, 플랜트 사업을 맡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밖에 GS건설, 히림, 한미글로벌 등 다수의 건설사들도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이거나 소기의 수주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GS건설은 자회사인 GS이니마를 통해 중동에서 다수의 해수 담수화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고, 설계와 건설 사업 관리에 각각 강점이 있는 히림과 한미글로벌도 네옴시티의 수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웬만한 한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 역대급 프로젝트를 사우디가 한국에 몰아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빈살만 왕세자의 행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먹은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최근 일본은 정부가 대대적인 신용 보증과 함께 막대한 로비 자금을 풀어 사우디 국책 사업을 따오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본은 2014년부터 해외교통 도시개발 사업 지원지구를 설립해 중동에서 교통 및 도시개발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제개발금융기관의 프로젝트 자금 조달 지원 방식에서 일본 은행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에서 직접 대출 115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과 지급보증 44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4천억 원, 총 159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일본국제협력은행, 일본무역보험 등 일본 기업들의 참여액이 총 41억 4천만 달러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중국의 1대1로와 비슷한 성격을 지녔다는 것이 함정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중국의 1대1로에 편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일본 오사카항이 중국 우한시와 항만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협약 체결이 진행된 행사 프로그램에 1대1로 문구가 들어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사카시는 얼마 전 일본에서 열린 한 무역 설명회에서 후베이성 정부와 오사카항 우한시낭 항만 업무 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 프로그램에 1대1로 문구가 들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일본이 중국 1대1로 구상에 편입된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스이 이치로 오사카 시장은 시의회에 출석해 오사카항 우한시낭 항만 업무 제휴 협약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두 항구 각각의 이익을 추구해 갈 것이라며 제휴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까지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일본이 1대1로에 참여하고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조로 볼 때 일본은 중국과 같이 막대한 대출과 지원금을 앞세워 중동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사우디의 몇몇 개의 큰 사업은 일본이 가져가기도 했는데 줄루프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얼마 전 중동 지역 경제 전문지 MEDG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줄루프 프로젝트를 두고 한국의 현대건설과 일본의 JGC가 수주전을 벌였지만 결국 일본 기업이 차지했는데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수주에 실패한 것은 금융 제한에서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해외 건설에서 자금 조달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대출과 지원금 성격의 로비 자금 41억 4천만 달러를 사우디에 풀어 30억 달러짜리 줄루프 프로젝트를 가져왔죠. 하지만 이는 일본에게 있어 손해일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노리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사업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11억 달러를 손해보면서까지 로비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우디는 네옴시티에 대한 철저한 비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한국과 일본 등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참여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가장 유리할 것 같았던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들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네옴시티의 수주전은 비공식적으로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미 수주 기업들은 한국으로 정해진 것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네옴시티의 해상산업단지 옥사곤의 가상 모델이 한국 기업에서 디자인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어 일본에서 더 난리가 났습니다. 옥사곤은 팔각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옥타곤에서 파생돼 나온 이름으로 파악됩니다. 네옴시티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로 동북아 3국 기업들인데 팔각형과 가장 친분이 깊은 것은 바로 한국이죠. 홍해 한복판에 만들어지는 옥사곤은 전 세계 물류와 무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세계를 향해 열린 창문이 되는 곳인데요. 그래서 수주전에 참여한 국가들의 창문 모양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북아 3국의 전통 창문 모양을 보면 중국의 전통 창문 모양은 원의 모양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흥선대원군이 보유하고 있던 별장을 보면 원 모양의 창문이 있는데 설명을 보면 청나라에서 들여온 호벽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전형적인 사각형 창문의 창살 문양도 단조로운 사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전통 창문뿐만 아니라 궁궐의 문만 봐도 팔각형 문양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태극 문양도 볼 수 있다고까지 말하는데
이는 과장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한국 디자이너의 손을 거친 것처럼 굉장히 익숙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제2의 중동붐이 일어날 것이라며 한국의 경제 침체는 이번 사업으로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흥미를 이끄는데요. 팀 코리아가 끝까지 힘내 중동에서 큰일을 내길 바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